최상병 특검법이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차기 국회에서 원내 제1당을 유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후 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표결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거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타격을 입은 건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로 벼랑 끝에 놓이긴 했지만 단일 대우를 이끌어내면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큰 화제를 모았던 최상병 특검법 부결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아마 어제 많은 분들이 긴장되는 마음으로 TV에서 생중계되는 최상병 특검법 표결 상황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믿기는 하지만 확실히 믿지 못하고 약간의 의심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에 대해 믿을 수 없는 표결 숫자가 나오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탈표라는 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과 전망이 실제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했고 거의 모든 언론의 포커스는 국민의힘의 이탈표 17이라는 숫자에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17은커녕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 오히려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자, 따라서 당초 여당 내 두 자릿수 이탈을 확신하면서 부결돼도 우리 민주당에게는 나쁘지 않다던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때도 그렇고 최근 있었던 국회의장 후보 선출 때도 그렇고 어제 있었던 최상병 특검법까지 연달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민주당의 단일 대우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인데 이런 모습들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가장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무래도 이재명이겠지요.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혹여나 차후에 쌍방울 대북 송금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된다면 과연 이재명은 안전할 것인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졌다시피 어제 해병대 특검법 재표결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면 법야권에서 반대 무효 기권으로 최소 6명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새날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건 분석의 영역이겠지만 부결이 돼도 두 자릿수 찬성을 이끌어내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자, 오히려 내상을 입은 건 더불어민주당 쪽이라는 것인데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관석, 이수진 의원만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수감 중인 윤 의원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공개 기권을 택한 이수진 의원은 지난 2월 공천에서 컷오프된 뒤 이재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탈당한 반 이재명 인사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컷오프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재명을 공개 저격했었죠. 따라서 총선 공천 후유증이 어제 표결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비명행사, 친명행사로 불린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낙천한 현역 의원 중 일부가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을 거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 국민의힘과 관련해선 위기감과 절박함이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내에서는 안철수, 유이동, 김근태, 김웅, 최재형 의원이 공개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58명에 이르는 낙선자들 사이에서 당론이 아닌 소신투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때문에 이번 표결은 최소 한 자릿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넉넉한 표차로 부결이 됐고 윤재욱 전 원내대표의 물밑 설득이 주요했다는 평가들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욱 전 원내대표는 이탈표 관리를 위해 자신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전임 원내 부대표단의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실제 윤 전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 부대표단과 2박 3일 단합대회까지 열었고 부대표 한 사람당 의원 10명씩 맡아 출석 및 가부 여부를 관리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윤 전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5명의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불출석 우려가 있는 20명 의원에게는 일일이 전화하고 만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례로 낙선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직접 부산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는 후문입니다. 자, 또한 원내 부대표단과 함께 본회의 당일에도 황보승이, 하영재 의원 등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총 115명의 의원에게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찬반 입장을 청취했다고 하고요. 어제만 점검회의를 2차례 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열의를 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상하셨겠지만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게 특검법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특검법을 빌미로 탄핵에 시동을 거는 야권의 모습에 긴장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고 필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자, 어쨌든 총선의 최대 현안이던 특검법이 이날 최종 폐기되면서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큰 걸림돌 하나를 넘게 됐습니다. 또 여당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곧 시작될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야당의 줄특검 공세에도 여당과 호흡을 맞추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층들에게도 야권에 비해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 이렇게 단일 대우를 형성해 단합해서 싸운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자신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인데 22대 국회 개원 이틀 뒤인 다음 달 1일 이재명 대표 등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정부 여당을 규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 여론전이라기보다는 선전선동이라는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전선동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어제 인상 깊이 본 인터넷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이 최상병 특검의 본질을 잘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최상병 사망에 뭔가 미스터리한 게 있다. 미스테리한 게 있다. 이 미스테리한 최상병 사망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선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여기는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현재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이미지 정치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대민 지원을 나간 군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을 키우는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술이 대단하다.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로 재미를 보고 세월호로 정권을 찬탈한 세력이 오죽하겠냐마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